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아주 먼 옛날, 인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검은 장막 위로 은은하게 흐르는 거대한 빛의 강, 바로 은하수였을 겁니다. 수천 년간 인류에게 미지의 존재였던 이 신비로운 빛의 띠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은하수라는 개념은 사실 인류의 지성이 오랜 시간 동안 해독해온 거대한 우주 비밀의 조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비밀을 풀어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부터 혁명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뒤흔들었던 지적 모험의 서사를 따라갈 것입니다. 함께 그 장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고대인들에게 밤하늘의 은하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운명과 깊이 연결된 신성한 존재이자 경외감의 대상이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신 헤라의 젖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길이라고 상상하며 영웅들이 죽어서 가는 길, 혹은 신들의 영역으로 통하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를 나일강에 비유하며 생명의 근원이자 신들의 배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해석했죠. 동양에서는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에서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오작교가 놓이는 은하수, 즉 은하로 불리며 애틋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간직했습니다. 이처럼 은하수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명 속에서 각자의 신화와 전설을 낳으며 인류의 원초적인 상상력을 자극했고 밤하늘의 미지의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의 삶과 우주의 섭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스톤헨지나 마야 피라미드 같은 천문학 유적을 통해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은하수가 드리워진 밤하늘에서 우주의 질서와 운명을 읽어내려 노력했죠. 그들에게 은하수는 단순한 빛의 띠를 넘어 밤하늘에 새겨진 지혜의 보고이자 삶의 중요한 이정표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인류의 탐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됩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이라는 놀라운 도구 덕분이었죠. 그는 1609년 이 작은 도구를 하늘로 향했고 은하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의 우주관에 첫 번째 균열을 낸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의 눈에 비친 은하수는 더 이상 뿌옇고 신비로운 빛의 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집합체라는 경이로운 실체였죠. 이 과학적 사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신화적 해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수가 신들의 젖이나 강물이 아닌 우리가 발딛고 선 땅과 같은 물리적 실체를 지닌 별들의 세상이라는 깨달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적 충격과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18세기에는 윌리엄 허셜과 그의 여동생 캐롤라인 허셜 부부가 더욱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수 전체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수많은 별의 분포를 꼼꼼히 조사했죠. 허셜 부부는 은하수가 납작한 원반 모양이며 태양계가 그 원반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할 것이라는 초기적인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추측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미지의 영역이었던 은하수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인류의 지적인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화와 상상의 영역에 머물렀던 밤하늘의 빛이 이제는 관측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더듬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새로운 시선은 앞으로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눈을 통해 밤하늘의 빛이 품고 있던 신비의 베일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셜 부부의 연구 역시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은하수의 전체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지는 못했죠. 그들은 태양계가 은하수의 중심에 가까이 있다고 추측했지만 이 거대한 우주섬의 진정한 크기와 형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하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류의 지적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세기 초 비로소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대격변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세플린은 구상성단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의 별이 공처럼 빽빽하게 뭉쳐있는 거대한 별들의 집합체인데요. 그는 이 구상성단들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포를 분석하여 우리 은하의 지름이 무려 10만 광년이 넘는다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플린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곽부에 위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어왔고, 갈릴레오 이후 태양이 중심이라는 지동설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의 중심에 태양계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플리의 연구는 이런 인류의 오랜 믿음에 또 한 번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플리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 전체가 바로 우리 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나선 성운, 즉 지금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는 천체들조차도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작은 구름이나 가스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천문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또 다른 천문학자 허버 커티스와의 유명한 대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20년 4월 26일 워싱턴 DC의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 펼쳐진 이 논쟁은 인류의 우주관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세플린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이며 다른 나선 성운들은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천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커티스는 이 나선 성운들이 우리 은하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섬 우주 즉 또 다른 은하라고 강력히 맞섰죠. 이 대논쟁은 당시의 관측 기술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망원경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너무나 멀리 떨어진 천체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논쟁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불꽃을 더욱 뜨겁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허블은 캘리포니아 윌슨 산 천문대에 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이용해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의 주된 연구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죠. 1923년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을 면밀히 관측하던 중 그 안에서 깜빡이는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었죠. 세페이드 변광성은 일정한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이 별의 변광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는 아주 정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허블은 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통해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작은 구름이 아니라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무려 250만 광년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거대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발견은 단순한 천문학적 사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품어왔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었으며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나선 성운들이 사실은 우리 은하와 같은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섬 우주들, 즉 은하들이라는 경이로운 깨달음이었죠. 인류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존재하며 우리 은하는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되었고 인류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는 동시에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는 지적 모험의 가능성은 무한히 커지는 순간이었죠. 이 대격변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격변 이후 인류는 우리 은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은하수가 단순히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뿌연 빛의 띠가 아니라 수많은 별과 가스, 먼지가 거대한 나선형으로 휘감아 도는 장엄한 우주 도시임을 깨닫게 되었죠. 마치 거대한 물레방아처럼 중심을 축으로 팽이처럼 회전하는 이 은하의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나선팔 중 하나인 오리온팔에 우리 태양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우리 은하의 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물질, 암흑물질이 은하 전체 질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은하를 붕괴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죠. 마치 투명한 거미줄이 은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은하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를 이루는 별과 가스, 먼지 등 눈에 보이는 물질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겸허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은하의 심장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질량의 초대 질량 블랙홀, 바로 궁수자리 A 별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거대한 존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중력으로 은하 전체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엔진처럼 은하의 중심에서 강력한 힘을 발산하며 수많은 별들을 통제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미스터리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인류의 지적 탐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들은 우리 은하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탄생 과정을 관측하며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죠. 이 망원경들이 보내오는 경이로운 이미지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우주를 보여주며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암흑물질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은하수를 이해하려는 여정은 단순히 우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되묻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면서도 동시에 이 광활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이대한 지적 호기심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식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경이로움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직 우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동시에 배우는 과정이었달까요. 밤하늘의 은하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빛은 수십만 년 전의 메시지이자 인류에게 던지는 끝나지 않는 질문과도 같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 모든 가능성이 이 은하수의 신비 속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인류의 지적 모험은 결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